영화문화 강사 박갑식입니다. 여긴 파리의 거리입니다. 파리, 낮에는 사람과 관광객으로 가득하지만 밤 12시 골목길에 따라 걷다 보면 갑자기 과거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1920년대 피카소의 작업실, 해밍웨이의 카페, 그트루트 스타인의 살론, 그곳에서 주인공 길은 위대한 예술가들을 만나고 삶, 그리고 창작, 사랑과 꿈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길과 함께 파리의 골목을 걷고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파리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감독 우디 앨런입니다. 감독님입니다. 그런데 파리에 처음 갔을 때 원래는 뉴욕 밖에서는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늘 말하던 감독입니다. 그런데 파리에 처음 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긴 그냥 걸어도 대사가 떠오른다. 그래서 그는 파리를 배경으로 한 시나리오를 2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촬영 당시 우스갯소리로 카메라를 돌리며 파리가 연출의 절반을 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점 하나, 우디 앨런은 촬영장에서 배우 연기는 거의 신경 안 썼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배우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며 내가 손댈 게 없다. 그래서 이 영화는 배우들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주인공 길은 미국에서 온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자신의 소설을 쓰고 싶어 파리에 머물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약혼녀 이네즈는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으로 길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충돌합니다. 사랑과 꿈 사이의 고민 속에서 길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길은 파리의 한 골목에서 신비한 자동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1920년대 파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과거에서 길은 해밍웨이, 피카소, 그트루트 스타인 등 당시의 예술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길은 삶과 예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길은 과거의 예술가들에게서 큰 영감을 받지만 동시에 깨닫습니다. 과거는 늘 이상화되지만 진정한 영광과 행복은 현재의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향수에 사로잡힌 채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웬 윌슨은 실제로 우디 앨런의 말투, 손짓, 어조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디 앨런이 직접 연기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두 사람 얼굴도 많이 닮았습니다. 촬영 전 우디 앨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넌 불안한 사람을 연기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 말을 듣고 오웬은 이 영화는 이미 성공했다 라고 농담했다고 합니다. 아들이나 얘기입니다. 실제로 옛 파리의 패션과 몸짓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들였고 시대 의상의 무게를 재현하기 위해 일부 촬영에서 1920년대 실제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녀는 프랑스에서도 의미심장한 고전 의미를 가진 배우로 불리는데 우디 앨런은 그녀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 같다 라며 캐스팅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네즈 얘기입니다. 레이첼 메가담스. 그녀의 캐릭터는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약혼녀입니다. 촬영 전 감독과 캐릭터 톤을 상의하며 차갑고 현실적인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길과의 여행 장면에서는 실제 파리 장소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관광객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길은 고민합니다. 길은 진짜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웬 윌슨은 실제로도 주변에 늘 웃음을 주면서도 속으로 깊은 고민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길과 오웬의 실제 성향이 아주 비슷했다고 합니다. 약혼녀는 길의 감성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약혼녀의 부모는 파리는 그냥 비싼 여행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은 점점 밤의 파리로 스스로를 비신시키게 됩니다. 자정의 자동차 장면은 우디 앨런이 실제로 파리 여행 중 누군가가 예시대 복장으로 내 앞에 멈춰 선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길이 자정종 소리를 듣고 걷는 그 길은 실제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돌길 중 하나로 19세기에도 거의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소 선정도 감독의 집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920년대 파리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심장부였습니다. 길은 마치 문학사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해밍웨이를 연기한 배우 코리 스토른, 촬영 당시 실제로 해밍웨이의 수염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아침 1시간씩 손질했다고 합니다. 우디 앨런은 해밍웨이는 단어를 총알처럼 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대사를 최대한 단단하고 짧게 쓰도록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하죠. 사랑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지.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도 없어. 이건 실제 해밍웨이가 그래서 남긴 사랑, 고통, 용기에 대한 철학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해밍웨이의 날마다 파리는 축제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피처제럴드와 젤다입니다. 피처제럴드 역을 맡은 톰 히들스턴은 영문학을 실제로 전공하고 피처제럴드의 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피처제럴드의 단편을 통째로 외우고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젤다 역의 배우는 젤다의 실제 편지를 참고해 불안한 톤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 실제 삶의 파편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피카소, 달리, 뷰뉴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장면으로 달리의 코뿔소라고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진짜로 달리가 외치던 말입니다. 그는 코뿔소의 뿔이 우주의 가장 완벽한 곡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뷰뉴엘에게 길이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방 안에 가두면 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실제로 뷰뉴엘이 훗날 만든 영화 비리디아나의 모티브였습니다. 길이 남긴 아이디어가 그들의 미래 영화로 소개된다는 재미있는 장치인 겁니다. 그리고 아드리아나, 사람보다 시대를 사랑한 여인입니다. 유일하게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패션, 예술, 사랑을 모두 경험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녀의 캐릭터는 실제 여러 시대의 뮤즈들을 합쳐 만든 존재입니다. 특히 피카소의 연인 도라마르, 모델리아니의 아내 잔 에비테르너, 파리 사교계의 스타 미스티망트 등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시대를 동경하며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이 깨달은 진실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가 가장 불완전하다고 여깁니다. 아드리아나는 벨에포크 시대를, 벨에포크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를, 르네상스 사람들은 중세 시대를, 더 황금 시대라고 믿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먼 곳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법입니다. 길은 이 현상의 끝에서 현재의 자신과 마주합니다. 예술가들이 영화에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영화 속 예술가들은 사실 길의 내면을 구성하는 성향들입니다. 해밍웨이는 용기와 진실의 목소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피처제럴드는 낭만과 슬픔, 젤다는 불안과 열정의 불균형, 달리는 상상력, 아드리아나는 완벽한 과거에 대한 중독, 길은 이 모든 사람들과 마주치며 자신이 도망치고 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보게 됩니다. 이 영화는 결국 내면의 파리 여행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지? 그 시절에 내가 더 행복했지? 지금의 나는 조금 부족하지? 그런데 영화는 부드럽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의 네가 가장 그리워할 황금시대다. 과거는 이미 아름답게 정리된 앨범이고 현재는 아직 편집되지 않은 생생한 원본이니까요. 우리가 과거를 동경하는 것은 실은 현재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나는 그때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건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워했던 모든 시간들조차 그 순간에 늘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 역시 미래의 내가 가장 그리워하게 될 황금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파리의 새벽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황금시대는 바로 지금입니다. 영화의 문학 강사 박갑식이었습니다.